내일 시장 빨간 펜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대북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오늘 시장은 상승 추세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시장 흐름이 흘렀고, 결국 이제 2002 라인을 돌파했지만, 안착에는 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이익 실현의 욕구들이 2000선 이상에서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으니까,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안정이 됐는데, 코스닥이 이제 심리적인 어떤 지지선 역할을 했던 480영역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끝나면서 조금 이제 부담감을 갖는 어떤 이런 모습이어서 역시 차별화 장세는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내일장 한번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키워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엔캐리 자금, 두 번째 이머징 마켓 상승 추세 구간, 세 번째입니다. 공포 매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엔캐리 자금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16일 날 이제 자민당이 이제 일본에서 승리하고 나서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자민당의 승리를 안겨줬던 것은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좀 이끌어라, 침체적인 어떤 일본의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이 흐름을 좀 성장시켜라, 이런 어떤 흐름이어서 결국은 이제 엔화가 이제 굉장히 급등하게 됐고, 그것은 엔화의 약세를 나타내는 거죠. 달러 베이스를 비교해서 약세 흐름이 진행되니까 엔화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엔화가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엔화가 약세 흐름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원하는 강세 흐름을 가서 상대적인 어떤 경쟁력이 조금 떨어져서 우리 국내 시장에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직접적인 어떤 경쟁을 하는 데는 좀 불리한 입장이 됐고, 네. IT야 지금 현재 엔화가 이렇게 약세 흐름을 가더라도 우리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흐름인데, 엔화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술적인 어떤 흐름을 할 때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흐름은 이제 기조의 차트를 보시면 1국면과 2국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뽑아 올리는 어떤 국면이니까, 이 국면은 예전처럼 또 100달러 시대, 100엔 시대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1달러에 100엔 시대로 가게 되면 이때는 그 엔화의 어떤 자금 자체가 일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동성이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면 엔캐리 자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2000년도 초와 2004년도, 6년도 이때도 우리가 지금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엔캐리 자금들이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켰는데, 현재는 유동성에서 면에서 보면 그런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미국계 자금에서 엔화의 자금이 풍부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단기로 한머니가 들어와서 흔들게 되면 이 시장을 흔들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좀 혼탁해질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어떤 흐름은 아니고, 그렇다 보면 지금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국 미국과 좀 일본 쪽에서의 양적 완화, 글로벌 정책 공조로 인해서 우리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또 엔화 약세가 계속되다 보면 좀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수출 경쟁성에 동등한 입장에 있거나 약간 처져 있는 어떤 이런 입장,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영향 자동차주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머징 마켓 상승 추세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11월 16일 날에 거의 저점을 거의 다 찍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이 이제 6,950 라인에서 아주 강력한 어떤 반등을 들어가서 독일은 이제 52주 신고가를 넘어가는 어떤 이런 자리가 되었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럽 쪽의 선진국 중심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쪽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다면, 지금 이제 12월 달 와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표를 하나 보시면 좌측에 이머징 마켓의 어떤 표와 선진국의 어떤 마켓의
마켓의 표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게 뱅가드의 어떤 ETF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위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니까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주식을 올리고 있는데 12월 달 들어서는 이머징 마켓과 선진국이 같이 가는 어떤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글로벌 시장이 채권이나 이런 쪽의 안전자산에서 주식이나 위험 상품으로 오는 어떤 전이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고 다음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이머징 지수,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있는 지수를 선진국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월드 지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비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이머징 마켓이 만약에 높다는 것은 결국은 이머징 마켓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이 상승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이 경기가 터닝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 중에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이 강력하게 움직이면 이쪽으로 돈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은 결국은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보다 강력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이유도 아마도 이머징 마켓의 세계 지수에 대한 어떤 상대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은 2013년도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향의 트렌드를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서 이것을 깨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지지가 된다면 위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머징 마켓의 시세가 날 수가 있고 최근에 중국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약간 조정받는 이유나 한국으로 자금이 외국인들이 15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움츠리지 말고 예전처럼 움츠리지 말고 지금 현재 큰 어떤 장기 플랜을 세워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큰 흐름에서 본다면 내년에도 좀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유입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포 매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쪽을 매수하란 말씀이신지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공포 자리에서 남들 다 팔 때까지 따라가서 투매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버릇이고 또 마찬가지로 너무 좋게 보여서 많이 올란 종목들을 탐욕에 매수하는 것이 안 좋은 건데 사실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은 차별화가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10월 15일 날 단기적인 어떤 고점을 찍고 나서 연속적으로 5번의 어떤 급한 파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락의 어떤 파동이죠. 큰 흐름으로 보면 480이라는 어떤 하단의 지지선을 놓고 위에서 고점을 낮추는 삼각 수렴 형태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심리적인 그 패닉의 구간을 종반에 와서 48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라인이 무너지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매도가 훅 나와서 아래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좀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를 하다 보면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어떤 때는 위보다 강력하게 올라간 돌파하는 자리가 있지만 박스권의 흐름이나 이런 어떤 수렴 형태의 흐름에서는 미달이 되는 경우 더 이상 내려가는데 그 밑에까지 와야 되는데 480보다 안 오고 485에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480을 일시에 깨가지고 사람들 심리를 더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내려가는 척하고 다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저항선이 돌파할 때 그 돌파하고 나서 브레이크하고 그 자리로 방향을 가면 괜찮은데 반대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랩 구간이라 그러죠. 트랩 구간이 현재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어떤 이런 분위기에 한쪽 시장이 굉장히 좋으니까 너무 이쪽을 따라가면서 매도하지 말고 이 시장은 조금만 참아주면 이쪽 그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팔더라도 지금 수렴형의 어떤 위 하단에서 삼각형으로 내려오는 어떤 하락 추세선 이런 자리에 도달할 때 그때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지금은 공포를 부분적으로 매수할 타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발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 480선 무너지면서
보시면서 좀 두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을 노리면서 매수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업종군에 좀 관심 가져야 될까요? 사실은 뭐 낙폭과대에서는 낙폭과대가 가장 좋고요. 오늘은 이제 그냥 신정부, 그러니까 18대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수혜가 어떤 것들이 올 거냐 이렇게 보았을 때는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하게 어떤 주장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부분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증권주들이나 금융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주들 그리고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 관련주들, 특히 노인 복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고용에 대한 어떤 것, 청년 실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을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나 콘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한전이나 에너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계속 짧은 테마를 만들 수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급락했던 이런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던 자리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군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들 종목군들의 이 반등과 상승 좀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그때 뭐 신정부에서 만약에 밀고 가고 인수위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 이제 인수하는 어떤 이런 과정까지 2월 달까지는 시장은 이걸 계속 테스트하면서 위로의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실질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은 기존의 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약하지만 지금 이것은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어떤 종목 꼽고 계시나요? 오늘 그 J 콘텐트리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J 콘텐트리는 제작에서 방송, 유통의 어떤 삼박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의 그 드라마 하우스를 통해서 방송을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QTV를 통해서 방송을 이제 내보내고, 유통은 지금 현재 J 콘텐트리 허브를 가지고 유통을 하는 어떤 삼박자를 갖춘 회사입니다. 금년도에도 그 메가박스가 3분기에 관객 수가 한 1,100만 정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한 1,100억 정도 늘어난 것 같고, 영업이익도 180억으로 늘어나서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첨이 되고 난 뒤에 그 급격히 이제 MBC 민영화에 대한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기대감을 굉장히 있을 수가 있다.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여기서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겨우 이제 오르는 어떤 이런 종목이고, 기관들의 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저점 매수 유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을 실으면서 2.89% 올랐습니다. 3,565원의 종가 형성됐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시는 좀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가격은 너무 비싸게 따라가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3,565원에 거래됐지만 3,55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이 종목은 이제 좀 분할한다는 개념에서 가져가시고요. 목표치는 5,500원 직전에 한 고점 잠깐 상회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3,300원으로 짧게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빨간펜 김대북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 J 콘텐트리 매수가 3,550원, 목표가 5,500원, 손절가 3,300원으로 제시됐네요. 자, 오늘 매매하시느라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